자, 다 들어오셨죠? 네. 자, 일단 이 건축법에서 여기 파트, 이 용도 변경 이 파트만 가지고 강의도 30분에 1시간인데 이걸 내가 다 강의하러 온 게 아니니까 이거는 관련된 거는 외워야 될 부분 이런 거는 저도 시간은 없지만 신시간 짬 내가지고 안비역 특강이라고 좀씩 찍고 있거든요. 거기서 외워야 될 것들만 따로 5분 정도씩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은 체계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마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 힘든 거가 한번 지났을 때가 제일 괜찮은 거니까, 아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눈빛이 좀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알거든요. 이러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과정이 한 바퀴 돌아야 했을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맨 처음에 이걸 외워라 던져주고 어떻게 외우는데 제가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반복 몇 번 하고 외우는 방식 몇 번 알려주면 본인이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넘어가는 게 제일 힘든 거니까 그거만 좀 넘어가면 돼요. 지금 요 용도 변경은 한 문제가 워낙 잘 나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잘 나오는 파트가 제가 아까 전에 이행강지금 2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건축법에서도 이행강지금 1번 나오고, 저희 농지법 가면 농지를 이용 안 해서 처분해라고 그랬는데 안에 너 그러면 처분할 때까지 난 계속 이행할 때까지 강제로 부과할 거야 라는 돈을 부과한대요. 두 군데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이행강지금이 2개 있다 어디 있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는 사람하고요, 이행강지금 어디 나온다에 따라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대충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행강지금 건축법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때리는 거고, 농지법에서는 이용 안 하니까 이용할 때까지 계속 때리게끔, 처분할 때까지 때리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받아들이는 게 빠르기 때문에 문제 속도도 빠른 거야. 근데 양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진짜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일단 건축법에서는 무슨 건축물에 대해서 네가 법규를 위반했으니까 원래대로 해놓든가 철거하거나 시정 명령하겠지 했는데 얘가 안 하니까 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너 안 되겠어.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겠다 하니까 정신적으로 압박이 오고요, 경제적인 압박이 오니까 이행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태료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 과태료라든지 벌금은 일회성 처분이잖아요. 한번 돈을 내고 나면 내 벌칙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대로 하니까 그거를 좀 약간 보완하는 측면에서 뒀던 게 이행강지금이었어요. 그럼 허가권자가 조치 명령을 했는데 안 하니까 부과하겠다. 근데 위반사항이 뭐냐에 따라 50% 때리는 게 있고 10% 때리는 게 있어요. 50%를 때린다는 얘기는 나쁜 놈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무허가, 무신고, 건폐율, 용적률, 초과 이 4가지만 50%고 나머지는 10% 때리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퍼센트를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무허가, 무신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50%구나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어떤 예를 들면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3층짜리 건물을 딱 지어놨는데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얘가 몰래 이렇게 해서 건물을 몰래 졌어. 무허가 오르진 거죠. 이 면적이 만약에 뭐 20제곱미터다. 이게 위반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철거해라 그랬더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아니라 이 위반 면적에 대해서, 자, 위반 면적에 대해서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라고 있어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50%를 때린다. 왜 50% 때려요? 무허가니까. 무허가 또는 신고 사유인데 신고 안 했어? 무신고. 또는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했어. 그때는 50%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4가지가 아니면 이걸 10% 때리겠다는 뜻이에요. 말 뜻은 이해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2회 이내에서라는 거는 1년에, 옛날에는 1년에 2회 1회씩, 2회씩 이런 표현 썼는데 지금은 2회 이내에서 뭐가 정한다고 되어 있네? 그러면 어떤 지자체는 1년에 2번 나오는 지자체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1번 나오는 지자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과 횟수는 조례에서 정하니까 외울 수가 없는 거야. 범위가 1년에 2회 이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얘는 좀 작은 건물은 몇 번 맞으면 집값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이면 야, 안 되겠다. 너 이거 2분의 1로 좀 감액해 줄게. 그 규모가 예전에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였어. 재작년에. 작년에 이걸 60으로 바꿨어요. 강화한 거예요? 완화한 거예요? 옛날에는 85 이하만 2분의 1 감액해 줬는데 지금은 60 이하여야 감액해 주겠대. 강화한 거지. 이행강제금을 세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
2분의 1로 감액해지고 5회를 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5번 부가하고 안 했는데 지금은 죽을 때까지 부가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중이라는 건 뭐냐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애들이 있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갖고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애들은 한 번 더 가중하겠다. 나온 금액의 한 배를 더 때리겠다는 거예요. 몇 %까지?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100분의 50이었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나온 애한테는 250을 가중했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 한 번 더 부과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쓰던 건데 이게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농지법에서 베낀 겁니다. 야, 너 농사 안 지면 1년 안에 처분해라 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6개월 봐준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때까지 안 했다. 토지가액의 20%를 10억짜리면 20%면 얼마야? 이렇게 비협적으로 나오고요. 10억짜리면 2억이잖아. 2억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1년에 몇 회씩. 얘가 원조기 때문에 원조는 좀 세고요. 원조 아닌 건 다 1년에 1회씩이에요. 저기 토지거래 허가가 가면 중개사법에 그 이행강제금 나오죠. 거기도 1년에 1회씩으로 돼 있을 거야. 이거 보고 베낀 거거든. 그리고 얘가 핑계를 댑니다. 안 팔린 거 어떡하라고. 그럼 매수 청구했마. 그래서 매수 청구 나왔어요.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를 하면 얘는 나쁜 놈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나쁜 놈이잖아. 그럼 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수를 할 때 비싸게 안 사. 싸게 안 사. 비싸게 안 사. 싸게 사야 돼. 그걸 가격 기준이 뭐겠네? 공시가 기준인데 실제 거래 금액이 낮으면 낮은 거로 사버립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 감정 가격을 기준한다고 꼬실 거야. 나쁜 놈이니까 공시가 기준하고 이 자식 나쁜 자식. 근데 실제 거래가 더 싸? 그럼 싼 거 사기버리겠다. 나쁜 놈이라서. 근데 농업진흥지역 지정됐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진흥지역이 지정된 거잖아요. 걔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걔는 나쁜 애가 아니라 걔는 감정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자꾸 얘를 공시지가를 감정 가격으로 꼬시는 거예요. 네, 하나 더. 용어 정리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지하층.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주요구조부. 세 번째 나오는 게 요즘에 층수예요. 그래서 일단 주요구조부 아까 내기, 바보지주. 내기하면 바보지 그랬죠? 여기서 틀리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제일 많이 틀리게 했냐면 여기 지붕틀 있죠. 지붕이 아니라 뭐예요? 지붕틀. 그리고 요거 바닥인데 최하층 바닥은 뺀다는 거. 최하층 바닥은 기초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기둥인데 사익기둥으로 꼬셨고 비내력벽으로 꼬셨고 해서 여기 있는 것이 답으로 주로 들어간다. 그리고 거실, 머무를 것 방실, 오래 머무는 방이라 규제를 강화해서 내화 구조로 하게끔 해놓은 거. 장기간 거주용이라서. 지하는 일단은 층수의 산입을 안 할 건데 저게 지하냐 아니냐에 판단을 해야 그 건물의 층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층의 절반 이상이 땅에 묻혀 있으면 지하로 볼 거니까 키워드는 절반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평평한 땅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평평한 땅일 때는 이 높이가 전체 층 높이의 2분의 1 들어가면 되는데 경사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최저 높이를 기준 잡아야 돼요? 최고 높이 기준 잡아야 돼? 평균이에요. 지금 평균 높이. 그래서 키워드가 평균 높이 2분의 1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 평균 높이가 얼마 이상? 2분의 1. 그럼 얘는 지하로 보고 층수에 산입하지. 연면적은 이용하는 걸 다둬야 되니까 바닥 면적 다도할 때 연면적에 들어가지만 용적률은 대지에서 쌓는 걸 규제하는 거라서 지하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제외한다. 이 세 개를 가지고 계산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초고층하고 뭐 고층 구분할 때 초고층은 나 크다. 몇 층이야? 우리는 층의 구분이 안 되면 4m 1층으로 봐요. 4, 5, 20, 200m 이상이거나 그리고 고3이라고 그랬죠? 고, 3, 30층 이상이거나 3, 4, 12, 120m 이상이면 고층이라고 하는데 고층인데 초고층은 아니다. 그 중간일 땐 뭐라고 그래? 준초고층. 고층 건물 중에 초고층은 아닌 거. 뭐라고 한다? 준초고층.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무조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바닥면적 5천 이상의 문종판 운숙이라고 해서 그거 해당되면 얘는 다중이용으로 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낼 때는 요 16층 이상인데 이것도 같이 동시충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몇 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이고 그리고 5천 바닥 면적이 5천 이상인데 문종판 운숙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는 다중으로 보겠다. 그래서 구분하는 걸 시험에 냈던 거지. 그래서 거기 맨 밑에 있는 그 부분 한 거고요.
하나 더 할까? 맨 앞으로 가시면 요거 제가 손바닥에 써가야 되는 거 그 10개 정도 가르쳐 준다고 했죠. 손바닥 이거 써가는 거 처음이야? 이렇게 비협조에 나오실 거야? 나 내일 또 와야 되는데 여기. 구조안전 확인은 이제 이게 2년에 한 번 꼴로 나오거든요, 보통. 근데 이걸 죽어라 외울 필요는 없고,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서류 제출해라 해서 설계자가 야, 이 정도 건물이면 구조안전 확인 받아와 서류 제출해 해서 13, 9, 10, 지문, 3, 특, 준대, 주가 빠졌네 이거는. 주가 어디 갔냐? 주 하나 써주시겠어요? 복사하면서 주자가 어디로 날아갔는데? 주자 빠졌죠? 주자 좀 써주세요. 여기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처마 높이 9m, 기둥 10m, 지진구역 문화유산, 3m 이상 돌출, 특수구조, 그리고 주택. 이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착공신고할 때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 받아서 착공신고할 때 제출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연습할 때 제가 문제 푸는 요령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저걸 나중에 손바닥에 써가야 되는 건갑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 더. 구조기술사 협력이라는 거는 전문가한테 협력까지 받아오래 큰 거니까. 그래서 6특 다준지인데 이번에 필지가 하나 들어갔어요. 필자가. 개정돼서. 이게 뭐냐면 6층 이상이거나 특수구조거나 다중, 준다중, 지진안전구역인데 이게 필로티 구조 있죠. 필로티 구조도 이제는 구조기술사 협력 받아오래. 3층 이상에. 그게 얼마 전에 지진하면 어디 떠오르세요? 포항하고 경주인데 거기에 지진 났을 때 거의 다 필로티 구조 건물 다 이렇게 막 찌그러진 거 봤죠. 그 필로티 구조 3층 이상이면 무조건 구조기술사가 안전하게 협력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요 필로티 구조 할 때 필이에요. 뭐라고? 필로티. 그래서 3층 이상 필로티인데 이거는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이다 해서 이거는 손바닥에 좀 써갖고 와야 될 거. 그다음에 최근에 높이 제한은 잘 나오진 않는데 최근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요 2번이 가능성이 더 높아요. 1조 높이 제한이라고 그래서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의 모든 건물은 정북 방향에서 일정 거리 띄어라 해서 요거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땅 정도만이라도 외워두세요. 1조란 말이 나오면 주거 지역이 나와야 돼, 상업이 나와야 돼? 주거 지역인데 전, 일, 준 중에 어디는 상업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걔는 빼야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전용 주거, 일반 주거인데 자꾸 준 주거 넣어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서 정북 방향의 1조 제한을 받는다. 그 땅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2번은 체크를 하나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우리 이 건물이 허가가 납니까? 라고 미리 물어보는 걸 우리는 뭐냐면 사전에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 가능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교통 영향 평가 동시 신청 가능하다를 할 수 없다로 시험에 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전 결정 신청은 자주 나오진 않아요. 한 5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래도 저게 있다라는 건 알고 가야지. 그러면 사전 결정 통지에 따라 작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올해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전 결정이 되면 인허가 의제를 해주는데 산농 계하가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옛날에는 공부를 했는데 올해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선생님 기출문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데 매년 나오는 기출문제가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기출문제가 있는데 어쩌다 나온 애가 작년에 나왔어. 올해도 어쩌다가 될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뜻인데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별표하고 외우고 있으면 이제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 기출은 중요한 기출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부하지 말라는 기출이에요. 제 말 이해됐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협정제도는 땅이 나올 것 같아서 요 3번에다가 별표하시는 거예요. 3번. 예전에 혼자 건물을 짓는 게 너무 작은 땅에서 짓다 보니까 입체적 개발이 안 됐더라. 그래서 협정을 해서 전원 합의가 되면 니네들한테 혜택을 줄게 라고 했는데 그게 모든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구역, 재정비 촉진지역, 그리고 이제 조례가 정한 지역인데 이걸 지주 존재라고 해서 지주는 어디 가든 존재하는데 지주 존재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존치지역, 재정비 촉진지역. 그래서 이 네 가지 지역인데 분명히 여기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넣을 것 같아요. 여기 옆에다가
재건축, 재개발 X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건축, 재개발 X. 나왔으면 좋겠다. 재건축, 재개발 여기가 다음 중 건축협정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없어요. 근데 답은 항상 걔가 나올 것 같으니까 걔 없다라고 써놓는 게 맞고. 남들이 물어보면 뭐냐고 그러면 이거 시험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우리 표표로 어디선가 또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 더. 맞벽 건축이라는 건 뭐냐면 얘 건물하고 얘 건물이 협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일정 거리 띠라고 돼 있는데 붙여서 질 수 있어요. 붙여지게 되면 한 명은 1조 제한 안 받게 되잖아. 1조 제한 안 받게 되니까 좋은 혜택을 받죠. 얘는 이만큼을 더 지을 수 없었는데 짓게 됐으니까 얘가 주차장 부지를 제공해요. 나는 주차장 한 대를 더 확보 안 해도 되니까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많이 짓게끔 해주려고 통합 적용하려고 만든 게 협정제도예요. 네, 이거는 땅이 어디냐를 아직 안 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허가 제한. 요거 허가 제한은 뭐냐면 위에서 아마 이렇게 허가권자에서 아마 왔을 겁니다. 허가권자가 원칙은 특특시군구 예외 특광인데 허가권자야 너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국토관리상 또는 주무부 장관 요청이 있으면 허가를 못하게 2년간 제한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시군구야 특광도지사가 시군구야 여기는 우리 재개발할 거거든. 좀 있으면 싹 밀어야 돼.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면 허가 못하게 묶어버리겠다. 몇 년을 묶어요? 2년. 한 연장해서 1년 정도 연장이 되는데 이게 허가 제한 및 착공 제한도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 오늘 했는데 청산리 뭐 녹계수, 조수리, 우량농지 뭐 보존가치 커. 계획을 짜고 있는 지역. ING 지역. 원칙이 몇 년 제한이죠? 3년인데 심의 안 거치고 2년 연장한댔죠. 얘는 3년 2년인데 얘는 2년 1년이에요. 둘이 바꿔서 내는 거야. 어디서 봤던 걸 갖고 내지 생판 안 본 걸 갖고 제한기간이 10년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 건축허가 제한이 있는데 개발의 허가 제한이 좀 더 길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게 길잖아. 그러니까 3년 2년 이렇게 하든가 건축허가 제한 2년 1년 이렇게 하든지 어차피 우리는 오지선에서 단만 찍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고사유 있을 거예요. 가운데 신고사유 요거는요 어딨어? 신고사유는 틀리라고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문제를 내면 7문제 중에서 하나는 틀리게 하고 요거는 절대 못 맞추게 하고 요건 맞추게 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고는 틀리게 하는 문제라서 요거 노란색,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요게 시험에 주로 잘 틀리게 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제가 완비호 특강에서 제가 그 외우는 방법 해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근데 얘는 안 외워도 돼. 7, 8, 9. 9월달 가서 외워도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외우면 내일 까먹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뒤에 가서 천천히 외워도 되는 파트야. 그래서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재정 목적이 하나 있을 건데 어떤 분이 이제 건축법 왜 만들었어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얘 왜 만들었냐? 안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대지의 설비를 뭘 쓰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적용해 놓겠다. 그래야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 그 다음에 기능, 미관,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관 환경 때문에 조경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기능 때문에 아까 승강기, 비상용 승강이 나온 거고요. 안전 때문에 허가 등을 받아라. 구조안전 확인 받아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지었을 때 대다수 국민이 공공이 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건축법입니다. 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기환미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안기환미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거 연면적 계산할 때 지하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연면적은 다 더하는 거잖아.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그래서 연면적은 다 들어갔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 제외되는 4가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거. 지하층 안 들어가고 지상에 뭐 안 들어가고 주차장. 그리고 피난 안전구역이랑 대피 공간에서 요 4가지 안 들어간다. 요거는 단독 문제로도 내는데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거 한번 봐보자. 자, 주택법하고 건축법 비교할 건데 얘가 건축법에서 주택법이 분할돼서 나온 거는 구분할 때 양으로 구분 안 됐죠.
몇 개 기준으로 한다 했지 아까? 30개 기준으로. 그래서 건축법에 있는 주택하고 주택법의 주택의 차이점은 얘는 30개 이상, 개수예요, 개수. 그래서 몇 개 이상? 30개 미만일 때는 건축법, 이상일 때는 주택법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20개였다가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30호, 30세대 이상을 지려면 주택법상 뭘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손 딱 나눌게요. 자, 손 나누면 위에랑 아래랑 차이점만 찾으면 돼요.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은 4개고 공동주택도 4개인데 얘는 하나씩 빠지는 이유가 대규모로 지어서 뭐 할 거죠 이거? 분양하는데 공간은 분양해요 안 해? 그리고 기숙사는 분양이. 그러니까 주택법상의 주택은 6개인 거고 건축법상 주택은 8개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법이 뭐죠? 건축법이 일반법이에요? 주택법이 일반법이에요? 얘가 건축법이 일반법이면 얘는 특별법으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주택법상 받은 거는 건축법상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건축법상 받았는데 주택법 의지할 수는 없죠. 특별법이니까. 그러면 개론에서 나오는 주택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니까. 그래서 개론 시간에 배울 때 단독주택은 독중 가공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건축법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풀다가 주택법상이라고 하면 얘가 빠져야 된다는 걸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1차만 공부하시는 분은 못 푸는 거지. 이게 지금 여러분 프린트인데 제가 뒤에 넘기면 9페이지죠? 그 2개 비교해 놓은 건데 자 여기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자, 건축법에서 이 건축주가 제일 먼저 건축물의 설계를 가지고서 이 계약을 한 다음에 뭐 받죠? 허가. 허가 받고 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간 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착공하고 공장은? 착공 신고한 다음에 야, 나 이제 시공하겠다. 시공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쓸게요 라고 하는 걸 사용? 그리고 나서 이제 유지 관리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철거 멸실된 타법으로 갖고 이 단어를 바꾼 것 뿐이 됐잖아요. 주택법은 30개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하나 짓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50개, 100개 짓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50개, 100개. 그 사람은 그래서 사업주라고 그래요. 사업주체라고 그래요. 오랜만에 오른손 잠깐만 들어보세요. 왼손. 사업주체. 네, 이렇게 하면 사업주체인 거야. 몇 개 이상? 30개 이상. 내가 30개 이상 짓게 되면 어느 법으로 내려와서? 그럼 이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는 겁니다. 얘는 착공이 2년,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그리고 나서 착공 신고한 후에 시공 들어가서 나 쓸게요 라고 하는 걸 사용 검사. 그리고 나서 저 쓸게요 해서 사용하고 철거 멸실하면 되는데 이 과정상에서 비교해 볼게요. 2개 비교해 놓은 거. 비교해 놓은 게 어디 갔지? 이걸로 하자. 요 위에는 이제 건축법이라 제가 뭘 써놨냐면 허가권자랑 여기 사용승인권자 같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택법상 사업계 승인권자랑 사용검사권자가 다른 사람이라서 시험에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보시면 여기 주택법부터 보세요. 주택법 프린트 보시면 예,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 이상 질 때. 그래서 위에 보면 30, 30 그리고 만 써 있을 거예요. 단 완화해 주는 게 아까 몇 개 이상 질 때 50개로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록 단지 형태로 단독을 짓거나 한옥 많이 지라고 조금 지라고 한옥 몇 호? 50호. 그리고 공동주택은 원래 3세대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중에 뭐만 맨날 지니까 원룸형만 맨날 지니까 단지형 연립 다세대 많이 지라고 몇 세대로 완화해 준 거예요? 50세대로 완화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준이 여기 써 있어요. 50세대 기준인데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진입도로 폭을 6m로 갖추고 전용 면적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 같은 경우는 몇 세대로 완화해 줄게? 50세대. 그리고 사업계 승인권자가 원칙은 시도지사로 넘어가는데 대도시의 경우는 누구? 대장. 다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도지사가 안 하고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요. 그래서 10만 이상이다 그러면 시도 대장인데 10만 미만이면 특광 특특시장군수니까 누가 빠지셨네? 도지사 빠지셨죠. 그래서 10만 미만일 땐 도지사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예외로 국장한테 받는 경우는 국가가 직접 할 때, LH 할 때 여기서 2번 체크해 놓으세요. 330만 제곱미터에 100만 평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한다. 이거는 시도에서는 택도 없다. 택이 뭐예요? 택지개발. 도가 뭐예요? 도시개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도권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할 때에는 누가 직접 하겠다? 국장.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예외는 만이지라고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5년인데 5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고. 건축법은 아까 허가 반드시 뭐 한댔죠? 취소해야 된다.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고 얘는 아까 7일 안에 검사하고 교부, 며칠 안에 교부? 7일. 주택법은 일주일하고 뭐로 기억하랬는데? 일주일하고 보름. 얘 며칠이야? 15일. 그래서 여기 15일에 교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검사를 받았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사용승인 받았다고 사용검사 받은 걸로 보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사용검사를 받을 때 여기 현관펜을 넣으세요. 원칙의 시군구에다가. 누구한테 위임했네 이거? 아까 전에 시도지사한테 받았는데 사용검사는 누구한테 돼 있어요? 시군구. 국장한테 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여기서 이 순서상에서 여기 주택법에서 받은 거는 건축법상 받은 걸로 다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는 내려오면 안 돼. 그래서 화살표가 위로만 아마 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가서 나오면 혹시 모르니까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온 것만 제가 뽑아본 게 여기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좀 알아야 될 놈이 요 놈이고요. 그리고 주택법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자금, 주택상환 사채 같은 거, 그리고 절차, 그 다음에 권한자, 용어 정의 중에 주택단지, 부대복리, 기간시설, 그리고 이제 사업주체, 분양 절차, 딱지 매매 금지, 저당권 설정 제한, 분양가 상한제, 투기 관리, 요게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라서 나중에 하면 요거 위주로만 아마 공부할 거예요. 유학식도 요거 위주로만 써놨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 그 주택법에서 주택을 짓는 사람을 뭐라고 아까 부르고? 사업주체. 그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뒤로 한 장 넘기면 주택 건설 사업 절차인데, 절차가 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중에 일반 사업 주체가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사업 주체가 제일 먼저 땅을 사야 되니까 대지 소유권을 80% 이상 확보를 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건설을 2000세대를 할 겁니다. 사업계획 작성해서 뭘 해야 돼? 승인 신청합니다. 그럼 승인 신청할 때 아까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냐면 원칙이 시도대장인데 10만 미만일 때는 도지사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 국장한테 하는 경우가 아까 세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승인, 아까 통보 나오면 항상 며칠이었지? 60일. 그럼 승인 받고 나서 매년 안에 착공할 것. 그럼 착공 신고했으니 시공한 다음에 저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할 때 건축법은 다 짓고 나서 하는 후분양이었죠. 주택법은 우리나라는 건설회사 돈이 많지 않아서 착공함과 동시에 견본주택 져가지고 미리 분양을 해서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된 사람이랑 계약해서 계약금을 미리 받아요. 중도금도 받으면서 옛날에 건설 비용에 다 충당을 했단 말이에요. 못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돼. 그걸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승인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동네 가서 해야 돼. 동네니까 어디겠네요? 현관펜, 시군구에다가 했어요. 시군구인데 국가가 할 때 시군구한테 신청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국가 등은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제 승인 신청했다, 승인이 떨어졌을 때 이제 일간신문에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 때릴 수 있어요.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 한 다음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계약하겠죠. 그 와중에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완료된 부분이 좀 있고 뒷부분 좀 기다려야 된대.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받아도 돼요? 임시사용승인 받아 사용하다가 간선시설까지 다 설치가 돼야 사용검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사용검사를 받을 때 아까 누구한테 위임했는데? 친구한테 위임했댔죠. 그리고 국장한테 받은 애는 누구한테? 국장. 얘는 일주일이에요? 15일이에요? 15일 안에 사용검사에 따른 그 사용검사 필증 주면 되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했으니까 최초로 하는 등기가 뭐죠? 그 건설회사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당첨한 애한테 마지막 잔금 주면서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가 되면 이제부터는 분양권이에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매매로 가는 거고, 등기하기 전까지는 청약 넣어서 계약할 때까지는 뭘로 되는 거예요? 분양권. 이게 분양권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주택이 되겠죠. 근데 관리 파트가 저기로 넘어갔어요.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넘어가서 현재 이건 없어졌고 리모델링만 학습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 있어요. 용어 정의 나올 때 옛날에는 국민주택,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4개 있었거든요. 근데 하기 싫어졌지, 들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 박근혜 정부에서 자기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국가 돈을 갖다 쓰거나 기금 받으면 다 국민주택이라 하고 그 돈 아니면 다 민영이라고 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국가 등이 건설하거나 국가 재정이나 기금 받았다 그럼 다 뭐라고 부르고? 아니면 다 뭐예요? 민영주택이에요. 용어가 좀 깔끔해졌죠. 거기 가 계시지만.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쓰면 노란 색깔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색깔 칠했냐면 잘 보세요. 내가 사업 주체가 일단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해서 통보를 받으면 5년 안에 착공한 다음에 시공하고 뭐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용검사. 그리고 소유권 보전 등기해야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분양 파트가 들어간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는 분양 파트인데 시공 착공 들어가면서 우리는 입주자 모집을 할 때 당시에는 땅만 있고 뭐가 없죠?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땅밖에 없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짓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지었을 때 공사 완료가 돼야 무슨 검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용 검사를 받아야 무슨 등기를 하는 거고? 보존 등기. 그럼 이건 건설 사업 주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 넣었으니까 이제 무슨 등기 해야 돼요? 그럼 잔금 치르면서 이전 등기 되면 주택으로 간다는 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서 청약 넣어서 당첨이 됐을 때 여기까지는 분양권 시절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는 주택이 되는 거지. 구분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맨 위에 순서대로 쭉 가 있는데 맨 왼쪽 가시면 그 사업 주체라고 하는 거 맨 밑에 가 있는데 10페이지 있죠. 10페이지에 맨 밑에 이거 찾았어요? 거기 오면 비등록하고 등록 나오는데 비등록을 못 믿어요? 등록을 못 믿어요? 응? 등록하지 않으셔도 돼요. 믿으니까 등록 안 하셔도 돼요. 이거잖아. 못 믿으니까 등록 안 해? 이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애들. 공공사업 주체랑 공동사업 주체인데 국가 등은 등록 안 해도 공공사업 주체가 가능한데 이 등록한 애랑 토지 소유자나 조합 고용자는 같이 할 수 있어요. 등록한 애랑 같이 하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공동사업 주체를 하고 내가 만약에 건설하겠다 그러면 한 해를 기준 잡았어요. 그래서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연간 1만 이상. 이거는 연간 20만 하면 등록을 하는 기준인데 아까 30만 은 뭐였죠? 나 뭐 한 거니? 주택법에서 건축법 내려온 기준이 30만이죠. 허가 기준이에요? 사업계획 수행 기준이에요? 사업계획 수행 기준. 그럼 사업계획 수행 기준은 한 방에 30만 할 때. 등록 기준은 너 한 해에 연간 20만 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만 앞에 연간 붙었잖아. 한 해 연간 20만은 무슨 기준이다? 등록. 그래서 등년화, 김년화 말고 뭐라 그래? 등년화, 인년화, 20만. 등년이 뭐예요? 20만. 등록 기준은 연간 뭐예요? 20만이고 사업계획 수행 기준은 한 방에 30만이에요. 30만. 그리고 요게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다. 봐봐. 사업계획 수행 기준은 30만인데 50으로 완화해 주는 경우 있다. 이 숫자 전부예요. 등록 기준은 연간 들어야지. 등년화. 그렇죠? 연간 20만인데 도시형 생활주택만 30으로 완화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간선시설은 뭐 이거 안 해도 되고 사용검사는 아까 15일이었는데 사업계획 수행 통보는 60일이죠. 나중에 하면 이게 헷갈려요. 사업계획 수행 통보는 60일인데 사용검사는 아까 며칠? 15일. 그래서 그 날짜가 숫자가 이게 전부예요. 주택법은. 그리고 이제 원래는 시도 대장인데 면적이 아까 얼마 미만일 때 위임했었죠?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장인데 10만 미만일 때는 여기서 도지사 빠지면서 시장 군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면 이게 권한자 끝나는 겁니다.
더 볼까? 맨 왼쪽 위에 알박기, 가운데 쪽에 알박기라고 하나 있을 거예요. 알박기 방지. 찾았어요? 우리 매도 청구라는 게 3번 나오는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매수 청구, 매도 청구 막 나오면 단어가 헷갈리죠. 자, 여기서 매수 청구할 때는 사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매수, 사 줄 것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매도 청구는 저놈이 안 파니까 강제로 팔아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법원의 판결로만 뺏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이 안 돼서 나온 게 매도 청구라고 보시면 돼. 수용이 되면 그냥 딱 갖고 오면 되지. 근데 수용 권한이 없으니까 판결로 소유권 뺏겠다는 거예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할 때 수용 방식이 없기 때문에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로 뺏어와요. 리모델링도 결의 찬성 안 하면 매도 청구로 뺏어옵니다. 근데 부지를 매입하려고 건설회사가 막 매입하고 있는데 얘가 죽어도 안 파겠대. 근데 수용은 해야 되는데 나 민간건설사야. 그럼 얘가 부르는 값을 주고 사야 되면 분양 가격이 올라가요.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전부 다 일반인이 다 떠안아야 돼. 야,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권을 주겠다. 대신에 전체 토지의 80% 이상을 일단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매도 청구권을 주겠다. 그게 알박기 방지를 위한 매도 청구 조건인데 몇 프로 이상 확보를 하고 3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정당 보상 줘야 되거든요. 그 정당 보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시가라고 그래. 시가. 시중 거래 가격.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를 하는데 문제가 얘가 50년 전에 살던 애인데 알고 박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산 애는 이거 알박고 안 팔려고 하다가 높은 값 갖고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지구 단위계 결정일로부터 요 10년 안에 있던 애들한테는 할 수 있는데 10년보다 이전에 있던 애는 못 해요. 그래서 지구 단위계 결정 당시 10년 이내 취득한 자한테만 매도 청구하겠다라고 뒀더니 이게 10년 이전 애들이 또 매도 청구권을 못 하니까 알박기 하더라. 그래서 95%로 몇 프로? 95% 이상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하는 걸로 또 하나 신설이 된 거예요. 일단 80에서 95 사이일 때에는 지구 단위계 결정일로부터 몇 년 안에 있던 사람. 근데 95% 이상 매입을 했다. 그럼 무조건 전체 무슨 소유자? 모든 소유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알박기 방지 매도 청구고요. 정비법에 아까 재건축에 동의한 놈 안 한 놈? 안 한 놈. 주택법에 리모델링에 동의 안 한 놈 있죠. 걔네들한테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매도 청구가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가 3개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많이 아는 거예요. 한 달이 됐는데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천재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서 친구들끼리 스터디하면 스터디할 때 너 매도 청구가 몇 개 나온 줄 알아? 그러면 매도 청구 4개 아니야? 이러면 머리를 탁 때려주세요. 알박기 방지 하나랑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동의 안 할 때 딱 3개 있어. 매도 청구는 항상 기준이 뭐예요? 시가 기준이다. 근데 알박기가 시험에 더 잘 나온 이유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아까 80% 이상 매입할 때랑 95% 이상 매입할 때 달랐죠. 모든 소유자한테 하는 거는 몇 프로? 95%. 10년 이내에 있는 애들한테 하는 거는 80에서 95% 미만일 텐데 예외는 하나 두겠다 해서 이게 10년 이내인데 얘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럼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합산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래서 이제 피상속인의 기간 합산하겠다 해서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한테 상속을 받았을 때에는 그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기간은 합산한다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거까지만 받으면 알박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개수 약간 했고 여기 하나 더. 국가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가 있고 민간건설사가 아파트 건설할 때 어느 게 공익사업이에요? 국가가 무슨 주택 건설할 때는 국민주택. 그럼 수용권은 줘야죠. 수용권은 그럼 사업인정 간주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그럼 아까 언제라고 그랬지? 사업계획 뭐 받은 때? 승인 받은 때. 뭐 받은 걸로 본다? 사업인정. 사업인정 간주되는 시기에서 4번째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할게.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부가 많이 지라고 만든 거예요? 조금 지라고 만든 거예요? 1인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이 너무 작은 주택이 없어서 원룸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뭐 단지형 연립 다세대를 만들어 놨는데 지라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받으면 누가 짓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은 조건이 중요한데 누가 중요한 거죠? 원룸형 주택은 요건이 4가지가 중요한데 기억이 날지 안 날지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지하에는 설치하지 마시고, 지하 설치하지 마시고, 온룸, 온룸,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게 부엌하고 욕실 있어야 되죠. 근데 욕실하고 보일러실이 방이란 말이에요. 그 빼고도 방에 1개 공간 나와야 되는데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개로도 가능하다. 2개. 최대는 얼마? 50. 그 요건을 시험에 많이 냈어요. 아무리 많이 줘봤자 300세대 미만이라 500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꾸 시험에 500세대도 도시형 생활 된다고 자꾸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몇 세대 미만으로만 지어라. 그리고 3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 승인 받는데 얘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 뭘 그동안 많이 줘왔다. 그래서 요 놈은 상관없지만 요 두 놈은 요건 갖추면 50개 이상 지을 때 사업계 승인 받으라고 완화해 거예요. 됐고. 공동화 현상이고 이거는. 하나 더. 여기 번호가 제가 출제 가능성 높음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여기 써놓은 거 있을 거야. 출제 가능성. 이거 주택 상환사채. 아까 채권 중에 3개 나왔는데 이거 기억날까? 거기 들어보세요. 이게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밥 먹고 계속 이것만 하면 내가 진짜 공법 50점 남게 할 수 있는데 6시 이후에 다 이게 때문에 못해요 그걸. 도시공객 시설 채권 있었고요. 도시개발 채권 있었고 토지 상환 채권 있었거든요. 근데 상환자 들어가면 무슨 식이라고 그랬는데? 주택 상환 사채도.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사가 무슨 사자 이거? 회사 사자. 뱀 사자 아니에요? 개인 사자도 아니고 죽을 사자도 아니고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건설하는 회사 돈이 없어 땡기는 거야. 그럼 공공건설 사업 주체는 LH고 민간은 등록업자일 거 아니에요? 누구 못 믿는데? 등록업자 못 믿으니까 야 뭐 받아와라. 지급보증. 근데 얘가 사채 발행했는데 나중에 얘한테 줘야 된다고 쟤랑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다른 애한테 팔았어. 팔면은 이름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도할 때 명의전 안 하면 제3자 대항할 수가. 그래서 요게 LH하고 등록업자 중에 누구 못 믿었어. 그 지급보증 받아야 되고요. 이 법은 국장한테 승인 얻는데 상환 나오면 공법은 다 3년이에요. 한번 따라해. 상환 나오면 3년. 상환 3년이에요. 그래. 상환 나오면 다 몇 년? 상환 3년 상법 받아요. 회사채니까. 사채 발행 규정 받고 양도가 얘는 원칙이 옛날엔 됐다가 지금은 안 되게 해놨어요. 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라서 주택 상환 사채는 현재 양도가 안 되는데 부득이하는 경우 뭐 이민을 간다. 그럼 양도 가능해요. 그때는 뭘 해야 돼 반드시? 명의전. 무슨 식 증권이라서. 그리고 이제 액면 할인 발행 가능하고 그리고 3년간 그래도 300세대 이상 건설한 능력이 있는 건설 실적이 있는 건실한 회사여야 되고 등록업자가 발행할 때에는 뭐 받으세요? 지급보증. 그리고 국민택 채권은 없어졌어요. 시험에서 출제 안 돼서 아마 주택 상환사채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올해 나올 가능성 높죠 이거? 투기과열지구는 일단 지정권자가 이게 국장하고 시도의사인데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하려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의 외 지역하고 뭐 전매행위 금지 나올 때 나온 건데 투기과열지구는 별도로 따로 제가 정리 한번 할 거고요. 여기 봐봐. 저당권 설정 금지라는 게 나오면 누구를 제한하겠다는 뜻일 것 같아요?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래. 그 땅에 저당권 설정하지 말래. 파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사업주체. 사업주체 너 입주 예정자 동의 안 받고 저당권 설정하지 마. 이게 저당권 설정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올해 가능성 있죠. 두 개만 찍어라 그러면 투기과열지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둘 중에 하나거나 2개가 나오거나요. 일단 얘 별표하시고 얘 별표해놓으세요. 야구에. 분양가 상한제 이번에 민간택지도 같이 들어가는 거 요거 4월 달에 실시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릴 것 같아. 이 코로나 이 시장에서 지금 중개를 할 수가 없잖아. 대면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집값이 좀 약간 안정화가 돼버려서 이거 실시하는 거를 뭐 후회하겠다 뭐 이런 말들 나오니까
전매 금지 기간은 아직 외울 필요는 없어요. 또 분명히 바뀔 것 같아. 근데 제가 무슨 제도냐에 대한 개념은 알아야지. 예. 그거랑 전매 가능 사유는 모의고사 때 많이 나옵니다. 얘는 원래 전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해외로 이민 간다, 전원이 뭐 이혼한다, 전원이 저기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뭐 경공매로 소유권 잃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사유는 이건 이제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얘가 더 중요해져서 얘를 잘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얘가 더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위쪽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자세히 한번 볼까? 자, 분양가산제가 거기 그 빨간 색깔 했던 건데, 자, 분양가산제가 뭐냐면 여기가 공공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을 땅을 뭐라고 불렀죠? 공동택지. 그럼 얘는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일반인이 만들어서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를 지었어. 이게 지금 현재 30평짜리가 평당 3천이라 9억 정도 한대요. 평당 3천에서 9억 정도 한대. 근데 여기다 져서 얘가 30평짜리를 분양하는데 얘는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땅값이 예를 들어서 500,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500, 더하면 얼마야? 그럼 1,000만 원이면 얘 3억이면 되는 거죠. 3억이면 되는데 얘가 이거 분양할 때 9억에 분양해요. 누구랑 똑같이? 일반택지랑 똑같이 분양해. 그럼 이 나머지 차익은 다 누가 먹는 거예요? 지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받으려고 이제 비자금 조성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원가 얼마 들어왔어? 저 3억 들어왔는데요? 야, 그럼 4억 이상 넘어가지 마. 분양가에다 먹은 거예요? 자, 그럼 얘 기존에 몇 억에 분양하려고 했던 거? 몇 억에 분양해야 되네? 한 채당 지금 5억 날라갔어요. 건설사업주체 입장에서는 하나당 5억 날라갔어요. 10개면 얼마예요? 50억. 100개면 500억이 날라가는 거예요. 500억을. 500억이 날라가는데 건설하고 싶겠습니까? 건설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 이거 청약은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청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지. 예, 내가 만약에 4억에 분양받으면 몇 억까지는 가요? 이걸 이제 우리가 먹는 거잖아. 우린 좋은 거지. 맞죠?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약 경쟁률 2000대 1 막 이럴 건데. 그럼 결론은 못 받는다는 거잖아. 그럼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받을 수 있게 싸게 공급하려고 도입을 해놨더니 이것들이 투기 목적으로 쓰니까 무승금지 시키겠다. 그래서 판교가 10년을 묶였던 거였어요. 전매금지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어디다가 주로 적용해야 돼요? 공공택지에다가 분양가산제 때려야죠. 근데 공공택지가 아닌 지역인데 이런 조건을 맞으면 얘네들도 분양가산제 때리겠다 해서 외로 하나 만든 거를 개정한 거예요. 여기.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을 하는 이 공동주택인데 다음 어느 하나 해당되면 야, 너 2조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이 분양가격 이하로 해. 이게 분양가 뭐예요? 상한제예요. 그럼 어느 택지에 있는 거? 그 공공택지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맞는데 두 번째가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이거는 안 되겠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면 그런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할 건데 얘네들은 만이지라고 적용 안 할게 건설사업 주체가 만이지라고 한 거. 아까 만이지라고 한 게 뭐였지? 도시형생활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제자유구역이면 외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곳인데 외국인이 자본을 투입해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오는 거잖아. 이것을 받으면.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분양가산제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심의 의결하면 제외하겠다.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에 공동주택을 질 때 건축법은 4m를 1층으로 보는데요. 주택법은 3m를 1층으로 봐요. 주택이라서. 그래서 초고층 그러면 얼마랬죠? 오, 딱 50층. 50층 이상이거나 3m 곱하면 3호 15, 150m 이상일 때에 이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적용 안 하는 건데 얘 시험 문제 질문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무데나 지어하지 마라. 공공택지가 아닌데 무슨 지구여야 돼요? 이번에 개정된 건 투기과열지구 들어간 거잖아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다음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해당되면 보시면 12개월간 거기 써 있을 건데 12개월간 써 있죠.
거기 2번에 써놨는데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그럼 얘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해서 가로를 하냐면요. 여기 봐. 이거 이렇게 가로 이렇게 열어요. 가로 이렇게 열어놓고 알맞은 숫자를 나열한 거 찾으라고 나와요. 물가 상승률은 월 단위로 봐요? 연 단위로 봐요? 그게 12개월이지. 연 단위로 봐야 되니까. 물은 원소 기호가 뭐죠? H2O, 2배. 기억해. 물가 나오면 몇 배? 2배. 요거 분명히 요거 3배로 꼬시거나 할 거니까 1년간 2배 이상 올랐다 그러면 지정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전월로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을 따져요. 거래량 몇 글자예요? 3개월 기억해둬요. 거래량 나오면 3개월 동안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되면 되게 많아졌다고 봐요. 20% 이상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때 대상적으로 넣겠다. 그리고 3번이 많이 나오는데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 동안 그 지역에 공급되는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에요. 청약. 따라해 청약. 몇 글자예요? 2개월 기억해둬요. 청약 나오면 2개월이에요. 청약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는 작은 거니까 경쟁이 더 심해요. 그때는 10대1이에요. 국민주택 규모는 몇 대면? 10대1.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은 거 나올 때 5대1 아니면 10대1 갖고 틀리게 할 건데 국민주택 규모면 몇 대면? 10대1. 일반적으로 5대1입니다. 몇 개월 청약이니까? 거래량 몇 개월? 3개월. 물가 몇 배? 2배. 몇 년간? 1년. 요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찾으면 돼요. 처음에는 안 외워지는데 제가 하는 대로 몇 번 하고 두 번째 하면 외워집니다.